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에 있을 때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받고 막상 장내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품이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 소극적인 모양새 속에서 만약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안 되고요. 정권 실세하면 구속시킨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반전이 나온 상황 속에서 이제 사표 던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바로 정치에 들어와서 대권을 노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고 쉽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요즘에 여러 가지로 핫 이슈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세게 또 몰아치는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사고,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또 수사자문단 구성 등등등 해서 또 내부적으로도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회환에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인데, 여론조사에서 좀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1% 지지율을 기록해서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 1월 달에 한국갤럽 조사 때 1%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10.1%. 많이 맞으면서 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10.1% 지지율, 이거 만만치 않은 지지율 아닙니까? 그러네요. 황교안 그 전 대표보다 거의 배 이상 지금 지지율이 나왔는데, 네. 그만큼 윤석열 총장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네.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는 현 정부와 가장 대립각이 서 있는 인물로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지지율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한테 간단히 얘기하면 나가라 이 얘기입니까? 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무게를, 보수층들 사이의 무게를 키워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러나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검사로서, 네. 공무원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정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현 정권과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각이 서서 생긴 지지율과, 네. 실제 이분이 이 대선 주자로서 대권 레이스에 들어오든 다른 유형의 정치를 하든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쌓아가는 어떤 지지율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그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장외에 있을 때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받고 막상 장내로 들어왔는데, 장내에서 보인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거품이었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라 해서 그런 경로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직은 그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그 원래 뉴스에 주목을 받으면요, 대선 지지율 조사에 넣으면 꽤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 건 현상들. 백종원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번 해볼까요? 백종원 씨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결국은 그 시기 단기적 노출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 저는 결국은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너무 공격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정치하러 나오면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랬냐라는 얘기를 바로 하게 될 거고요. 아하, 예. 네,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각을 세울 때도 수세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는 것과 이제 때리는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과거에 엄청난 수사들을 예를 들어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지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이제 러브콜도 많이 받고 정치하기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두들겨 맞은 이미지만 갖고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추미애 장관한테 거의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 여기까지는 평가할 만한 일일 수는 있겠으나 이걸 이겨내는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소극적인 모양새 속에서 만약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안 되고요. 네. 역공을 통해서 정권 실세하면 구속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반전이 나온 상황 속에서 이제 멋있게 사표 던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면 뭔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수사를 하나 한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회창 감사원장 대법관하고 감사원장 한 다음에 그때 뭐 했습니까? 보면은 가가지고 안기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예? 안기부에서 야 여기 안기부인데 니네가 감사원 따위가 어떻게 들어와 이랬는데 야 필요 없어 들어가 이래가지고 자료 들고 나오고 사실 이번에도 보면 코로나 대처에 있어가지고도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각자 노력을 했지만은 사람들한테 가장 인상 남는 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 가가지고 명단 뺏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박력이 필요한 건데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박력을 보여주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수족과도 같은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곳에 인사가 교체되면서 사실 뭐 두들겨 맞으면 버틸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하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손발이 다 잘렸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아하. 수족을 자른 이유 자체가 그 수족을 자르고 몸통만 살려놓는 것을 보통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중국 사극 이런 데 보면 복수하려고 할 때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예, 죽이진 않고 네. 예, 밥을 떠먹이면 먹기만 하고 예, 대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지하 감옥에 이제 그렇게 갇혀서 거의 그렇죠. 개돼지처럼 살아라 뭐 그런 인간 거죠. 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 상태를 지금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봅니다. 통합당에서는 이 10.1%뭐 지지율 등 해서 좀 윤석열 총장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뭐 그냥 지금 그 이 미래통합당의 대선판이라는 것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언급하느냐 저렇게 언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판이 흔들리는 모양새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될 사람이 의회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뭐 저한테 사석에서도 여러 번 표현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붙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를 그래도 오래 경험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갓 초선 들어온 사람인데 네.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독재에 가깝게 간다. 의회를 귀찮아하고 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바로 정치에 들어와서 대권을 노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특정한 예를 들어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카드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 예. 정도가 없고 와야죠 그때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답변을 했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나오겠지. 라는 정도의 답변만 네, 한 네, 걸로 네. 봤을 때 아직 뭐 그에 대해서 코멘트할 만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근데 이런 심중을 네.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 얘기했듯이 정치하기 쉽지 않아요. 윤석열 총장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가족 문제로 약점도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과거에 진행했던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이 하나하나 다 정치적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분이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의 자존심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과연 뭐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런 논란을 감수하면서 정치에 나설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고 네. 그러나 이제 사람 뭐 앞일은 모르는 거죠. 극적으로 현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아서 원치 않는 그런 사표를 던지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든지 네. 뭐 한다면은 또 뭐 모르죠. 근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는 신경은 쓰이지만 현직에 지금 공직에 있는 데다가 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저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든 선뜻 다가서 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근데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 내는 구조적으로 그 친박하시는 분들 중에 그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때 연상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면 싫어했던 사람도 있어요. 유승민보다 윤석열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마 쉽게 정치 특히 보수 쪽 몫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윤석열 총장과 몇 년 같이 근무했던 사람에게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한마디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냥 고하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상 검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가 거의 이제 검사스럽게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대쪽 판사 이회창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뭐 사회적 권위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총재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여러 번 하시고 하셨지만은 결국 그 시대에서는 노무현식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는데 저희가 보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전통적 방식이 뽑아주시는 최고의 카드를 뽑았으나 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구도. 공교롭게 그런데 지금 황교안, 홍준표, 윤석열 다 이 세 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한계성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통합당 쪽에서. 근데 뭐 정치권에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른바 지지율이 깡패다 뭐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관련된 부분이 높게 나오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이번에 물론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또 그 흐름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이상한 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없던 사람도 계속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면 통합당에 마땅한 사실 생각이 달라지고 후보가, 예.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이 이제 대선이 거의 2년밖에 안 남았고 뭐 이제 올 연말부터는 거의 대선 체제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정치권이 네.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과연 이제 통합당이 재건이 가능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뭐 네. 그것만은 아니지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지금보다 더 오른다. 그리고 통합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뭐 움직임들이나 변화들이 있겠죠. 저는 근데 통합당 입장에서 지금 대선 후보 윤석열보다 더 필요한 어떤 고마운 역할은 네. 나중에 대선 때 윤석열 총장 또는 그쪽 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검찰 개혁 특위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대선 주자를 밀어주는 게 훨씬 강력한 무기거든요. 뭐 그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명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기에 확장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보수 정당에 그렇게 참여한다면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오히려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되는 것은 친박이라는 쪽에 불편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음해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결이 다른 것 쉽지 같습니다. 않은 거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친과 할아버지가 충남 논산 공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이렇게 10%가 넘는 지지도가 나오고 이런 것도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우리 정치가 상당한 격변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